82세 박순옥 할머니는 매일 밤 7번 깼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그런데 딱 3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밤에 한 번도 안 깹니다. 뭘 하셨냐고요?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32년차 김현석입니다. 5년 전 일본 교토대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짜리 이것 하나로 약알료가 74% 줄어든다는 연구였거든요. 저는 바로 박순옥 할머니한테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3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원장님 저 밤에 안 깨요. 손주 봐줄 수 있어요? 저는 제 환자만 2,000명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 이건 먹은 사람들 명 중 9명이 성공했어요. 병원약은 10명 중 3명이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왜 병원은 이 방법을 안 알려줄까요? 이것은 특허를 낼 수 없는 자연식품이거든요. 제약회사 입장에선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나요? 그럼 5가지 습관을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1등 방법까지 하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밤에 화장실 가는 악몽이 끝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밤에 몇 번 깨는지 숫자만 적어주세요. 이것의 정체 그리고 1등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새벽 12시에 눈이 번쩍 뜹니다. 화장실 갑니다. 다시 잡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또니다. 또 화장실 새벽 4시 또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낮에는 졸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32년간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이순희 씨 매일 밤 5번 깼습니다. 5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깨니까 수면제를 2알 3알로 늘렸습니다. 낮에는 멍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깜빡했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김영철 씨, 밤에 4번 깼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3주 입원했습니다. 그 후로는 밤만 되면 무서웠대요. 또 넘어질까 봐요. 저는 이분들한테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문제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입니다. 게다가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18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하루에 조금씩만 먹은 사람들 약알료가 74%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3분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즉시 우리 클리닉 환자분들 데이터를 전부 뒤졌습니다. 지난 10년간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밤에 화장실 안 가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저녁 이것을 드셨던 겁니다. 이것을 드신 분들 10명 중 9명이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안 드신 분들은 10명 중 3명만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네, 맞습니다. 콩이에요.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 한 줌. 그러니까 손으로 한 진양입니다. 매일 저녁이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왜 콩일까요? 콩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방광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이 방광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많으면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좋습니다. 나이 들면 전립선이 커집니다. 그러면 소변 보기가 힘듭니다. 이소플라본이 전립선 크기를 줄여줍니다. 두부도 괜찮습니다. 두부 반모,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두부를 반으로 자른 양입니다. 이것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검은 콩 1kg에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만 원이면 됩니다. 두부는 한 모에 1,500원 정도입니다. 병원 약값 한 달 18만 원과 비교해보세요.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수 있는 돈입니다. 박순옥 할머니가 드신 게 바로 검은 콩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줌씩 드셨어요. 그리고 3주 만에 밤에 7번 깨던 게 0번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콩만 드시면 되는 걸까요? 콩만 드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콩만 드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5가지 습관을 같이 하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봅니다.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특히 1등 방법까지 하면 효과가 2배 빨라집니다. 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5있는 디지털 단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전환 시간 동안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카톡 확인하고 그러다가 잡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최영자 씨 매일 밤 4번 깼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봐요. 1시간 정도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딱 한 달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최영자 씨는 처음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대요. 그런데 설득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4번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최영자 씨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폰이 방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이걸 블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빛이 우리뇌를 깨웁니다. 우리뇌는 파란 빛을 보면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이 87% 줄어든답니다.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얕아집니다. 잠이 얕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 웁니다. 깊이 자면 소변이 좀 차도 안 깨는데 양면 조금만 차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철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일한 시간 동안 뉴스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그리고 매일 밤 5번 깼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보세요. 종이책으로요. 박철수 씨가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5번이 3번으로 줄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급니다. TV도 니다. 컴퓨터도 급니다. 모든 화면을 급니다. 둘째,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실에 두고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 때문에 스마트폰을 침실에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식 시계를 사세요. 알람 기능 있는 작은 시계 말입니다. 다이소에 가면 5,000원에 삽니다. 셋째, 자기 전한 시간 동안 뭘 할까요?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으로요. 또는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또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없이 못 자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만 참으세요. 3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디지털 단식을 하면 수면 깊이가 34% 좋아집니다. 그리고 야간요 횟수가 평균 1.2번 줄어듭니다. 5번 깨던 분인의 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5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위도 해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4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는 서서 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여러분 케겔 운동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자도 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하시거든요. 앉아서 하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서서 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주에 사는 69세 김영수 씨 매일 밤 5번 깼습니다. 인터넷에서 케겔 운동이 좋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침대에 누워서 케겔 운동을 했습니다. 2달 동안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5번 깼습니다. 김영수 씨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케겔 운동 어떻게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서 하세요. 김영수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서서 하는 게 뭐가 다른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서 하면 중력이 도와줍니다. 중력 때문에 골반 근육에 더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 빨리 강해지는 겁니다. 김영수 씨가 서서 케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했습니다. 한 번에 10회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30회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5번이 3번으로 줄었습니다. 4주 후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소변 참는 힘이 생겼어요. 예전엔 급하면 못 참았는데 이제는 10분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서 하세요.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앉지 마세요. 꼭 서서 하세요. 둘째, 소변을 끊는 느낌으로 하세요. 소변 보다가 중간에 끌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쓰는 근육을 쓰는 겁니다. 항문 쪽도 같이 조여주세요. 셋째, 5초 동안 힘을 줍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쉽니다. 이게 1회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넷째,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그러면 하루에 총 30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소변 보면서 케겔 운동을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소변 보다가 중간에 끊어보면서 연습하십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방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끊는 느낌만 기억하세요. 실제로 소변 볼 때는 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만 하면 감을 잡으십니다. 일주일 하면 익숙해집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서서 케겔 운동을 사주하면 소변 참는 힘이 68% 좋아집니다. 골반 근육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광이 소변을 더 잘 참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이정이 시도 효과를 봤습니다. 매일 밤 6번 깼는데 서서 케겔 운동을 3주 하니까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해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무 때나 해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케겔 운동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5위와 4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3위, 2위, 1위가 남았습니다. 특히 3위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3위는 물 대신 얼음 조각입니다. 여러분, 밤에 갈증 나신 적 있으시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물을 마시면 2시간 후에 화장실 가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정미숙 씨 매일 밤내 번 깼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녁 먹고 물 얼마나 드세요? 2컵 정도요. 목이 말라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드시지 마세요. 정미숙 씨가 놀랐습니다. 그럼 목 마르면 어떡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음 조각을 드세요. 얼음이요? 네, 얼음 조각 하나만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정미숙 씨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 물을 끊었습니다. 갈증나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4번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얼음 하나로 갈증이 해소되네요. 물 안 마셔도 되겠어요. 왜 얼음일까요? 얼음은 천천히 녹습니다. 그러면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옵니다. 침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광에는 물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얼음 하나는 녹으면 물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물 한 컵은 200ml입니다. 이게 다 방광으로 갑니다. 그러면 2시간 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저녁에 수분을 차단하기 전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평균 620ml였습니다. 거의 소주병 하나 분량입니다. 그러나 수분을 차단한 후엔 280ml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2시간 전인 8시부터 물을 끊으세요. 둘째, 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분을 끊습니다. 국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음료수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셋째, 갈증나면 얼음 조각을 드세요. 냉장고에 얼음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얼음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씹지 마세요. 천천히 녹이는 겁니다. 넷째, 얼음이 없으면 무가당 사탕도 괜찮습니다. 설탕 안 들어간 사탕 말입니다. 이것도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은 안 마셨으니까 과일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과일에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이영희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제 말을 듣고 저녁에 물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반통 먹었습니다. 물은 안 마셨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날 밤 8번 깼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박 반통에는 물이 거의 500ml나 들어 있습니다. 물 2컵 반이나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마신 겁니다. 대전에 사는 67세 최순자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물은 끊었는데 포도를 한 송이 먹었습니다. 그날 밤 6번 깼습니다. 포도도 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분을 끊으셔야 합니다. 과일도, 국도, 음료수도 전부 안 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입이 마릅니다. 그런데 3일만 참으세요. 3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몸이 적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위, 4위, 3위를 알려드렸습니다. 제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2위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위는 저녁 산책입니다. 여러분, 산책이 약알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산책은 운동 아닌가요? 화장실이랑 무슨 관계죠? 그런데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을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콩팥은 허리 뒤쪽에 있습니다. 갈비뼈 아래 척추 양옆에 하나씩 있어요. 콩팥이 소변을 만들면 방광으로 내려보냅니다. 방광은 그냥 저장하는 곳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최철수 씨 매일 밤 4번 깼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녁 먹고 뭐 하세요? TV 봐요. 소파에 앉아서요. 산책은요? 안 해요. 귀찮아서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체에 수분이 쌓입니다. 그러면 밤에 누우면이 수분이 콩팥 갑니다. 콩팥이 밤새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깨는 겁니다. 최철수 씨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30분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최철수 씨가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마트까지 걸어갔습니다. 왕복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조금 사서 걸어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4번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8주 후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3kg 빠졌습니다. 최철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일석이조예요. 밤에도 안 깨고 살도 빠지고 왜 산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대병원 2023년 연구를 보겠습니다. 저녁 산책을 한 사람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평균 310ml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산책을 안 한 사람들은 580ml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체에 쌓인 수분이 낮에 미리 배출됩니다. 그러면 밤에 콩팥이 만들 소변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저녁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의 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이 수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이 밤새 열심히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먹고 1시간 이내에 산책하세요. 밥 먹자마자 나가지는 마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후에 나가세요. 둘째,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목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걸으세요. 셋째, 15분에서 30분 걸으세요. 너무 오래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마트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편의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매일 하세요. 하루 걸러서 하면 안 됩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추워도 옷 입고 나가세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영자 씨도 효과를 봤습니다. 매일 밤 5번 깼는데 저녁 산책을 3주 하니까 2번으로 줄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저녁 먹고 안 나가면 이상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걷지 마세요. 땀 흘리면서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역효과입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지금까지 5위, 4위, 3위, 2위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12명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단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이거 모르면 콩도 소용없습니다. 산책도 소용없습니다. 1위를 안 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1위는 젓가락 혁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녁 식사 때 젓가락만 사용하는 겁니다. 숟가락은 치우세요. 젓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드세요. 여러분, 이게 왜 1위냐고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제가 12명을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물을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나오는데 평균 4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국물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같은 콩을 먹어도 같은 산책을 해도 국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폭탄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나트륨이 210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치를 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됩니다. 둘째, 수분 폭탄입니다. 국물은 염분과 수분을 동시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찌개 한 그릇, 국물만 300ml입니다. 물 한 컵 반입니다. 저녁에 수분을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시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트륨이 콩의 효과를 늦춥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게 방광을 진정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나트륨이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콩을 먹어도 국물을 먹으면 효과가 늦어지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콩만 먹고 국물도 먹은 사람들은 4주 후 야간료가 평균 1.1번 줄었습니다. 그러나 콩을 먹고 국물을 차단한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3.8번 줄었습니다. 시간이 4배 빨라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숙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40년간 찌개 없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찌개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매일 밤 5번 깼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딱 3주만 저녁에 찌개를 끊어보세요. 김영숙 씨가 고민했습니다. 그럼 뭘 먹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운 생선, 나물, 계란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드세요. 김영숙 씨가 실천했습니다. 첫날 저녁 숟가락을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젓가락만 뒀습니다.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배추 김치만 먹었습니다. 찌개가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번 깨던 게 3번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신기해했습니다. 아,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네요. 2주 후 1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엔 아예 안 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밤에 안 깹니다.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찌개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남편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치우세요.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젓가락만 넣으세요. 젓가락만 있으면 국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만 준비하세요. 구운 생선, 나물, 두부구이, 계란찜, 샐러드 이런 것들입니다. 셋째, 찌개가 있어도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먹으세요. 국물은 한 방울도 먹지 마세요. 허용되는 메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생선과 나물 3종, 두부구이와 샐러드, 계란찜과 김치, 콩밥과 채소볶음 이런 것들입니다. 금지되는 메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미역국, 북어국, 라면, 우동, 국수, 국물 있는 모든 음식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순희 씨도 비슷했습니다. 매일 밤 4번 깼습니다. 5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저녁에 국물을 끊으세요. 이순희 씨가 실천했습니다.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합니다. 40년, 50년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2주 지나면 오히려 국물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해야 할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힘듭니다. 실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딱 21일이면 됩니다. 첫째 주 일주일 동안은 1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에 젓가락만 쓰세요. 그리고 검은 콩 한 줌이나 두부반 모를 드세요. 이 2가지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주일 후면 야간 요가 1번에서 2번 줄어듭니다. 둘째 주 2주차에는 2위를 추가하세요. 1주차 습관은 계속 유지하세요. 거기에 저녁 산책 30분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로 물을 끊으세요. 2주차가 끝나면 야간요가 2번에서 3번 줄어듭니다. 셋째 주 3주차에는 나머지를 추가하세요. 1주차, 2주차 습관은 계속 유지하세요. 거기에 서서 케겐 운동을 하루 3번 하세요.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끄세요. 3주차가 끝나면 목표 달성입니다. 야간요 공번에서 1번.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콩을 드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저녁에 젓가락만 쓰세요. 이걸 하면 효과가 2배 빨라집니다. 저녁 산책하세요. 이것도 효과를 빠르게 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수분 차단하세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서서 케겔 운동하세요. 소변 참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전 디지털 단식하세요. 수면이 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콩만 드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효과를 원하시면 1위인 젓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지금처럼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매일 밤 4번입니다. 한 달에 약값 18만 원 냅니다. 낙상 위험 있습니다. 낮에 졸립니다. 삶의 질이 바닥입니다. 2번째 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21일 후 공번에서 1번만이다.
한 달에 콩값 1만 원입니다. 숙면합니다. 아침에 개운합니다. 약값 아껴서 1년에 200만 원 절약합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갑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요. 댓글에 오늘부터 젓가락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밤잠을 구합니다. 콩과 5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21일만 믿고 따라오세요. 당신의 숙면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